예. 그 당시엔 그랬어. 저는 씹창을 신고 다니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씹창 신발을 신고도 너무 좋은 거야. 그 중고 나도 에어에서 막 찌걱찌걱 뿅뿅 막 소리 나지만 그래도 그 에어맥스를 신었다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다다음 주에 에어맥스 데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4월 26일. 네. 그럼요. 316은 무조건이지. 새해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신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추억거리를 공유할 수 있는 날.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그때 집중적으로 발매를 많이 하니까 그때를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아끼고 한 번에 3월에 좀 푸는 편입니다. 에어포스 데이는 없잖아. 에어포스 데이는 없지만 매년 크게든 작게든 에어맥스 데이를 하고 있지. 우리나라에서도. 네, 안녕하십니까. 그때 처음에 발매했던 게 2014년도인가? 그때 MX1 레드의 그 형광색깔 미드솔 그 제품이 먼저 나왔는데 뭔가 뭐지? 싶었어요. 16년도에는 이제 HTM 3개가 발매하면서 이제 후지와라 히로시, 뭐 팅거 해필드, 뭐 마크 해가지고 뭐 3개 이제 발매하면서 그러니까 에어맥스에만 공헌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키 자체에서 공헌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뭐 히로시가 원체 강세니까 뭐 히로시 해가지고 이제 LD 맥스 이제 발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BW 베이스로 하는 신발도 하나 발매를 했었고. 사실 에어맥스 데이들은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 16년도 에어맥스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스니커즈 홍대였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오픈하면서 그때 거기에서 전시되었던 신발들도 보고 뭐 신발 스탁 서비스도 받고 이런 걸 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뭐 근처에서 커피 스미스에서 뭐 참여 행사 같은 것도 되게 많았었고 해서 대체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네요, 다들. 에어맥스 데이는 항상 이제 즐기긴 했는데 제가 원체 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작년 에어맥스 데이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좀 신발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좀 제대로 즐겼던 웍스아웃에서 있었습니다. 웍스아웃. 네. 거기서 막 티셔츠 찍고 네, 이러고. 키링 만들고 티셔츠 찍고 또 뭐였죠? 사진 찍고, 스티커 사진도 네, 찍고. 스사 찍고. 그 오프라인 행사를 홍대 스니커즈에서 했는데 그때 이런 통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뭐 한정으로 산 사람들이었나 아니면은 그 행사를 나 직접 갔었거든. 와가지고 그때도 되게 핫했던 래퍼에 뭐 빈지도 와가지고 막 공연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그래도 내가 참여했던 거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는다? 저는 2015년도 그때 에어맥스 제로 발매했을 때 이제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에어맥스 데이를 맞춰서 일부러 휴가를 나왔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에어맥스 제로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팅커필드라는 디자이너가 제 이제 우상이자 롤 모델이었고, 에어맥스 제로에 보면 인솔에 팅커필드 사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그 발매한다는 게 공개됐을 때부터 너무 그거에 이제 막 심장이 뛰어서 갖고 싶었고, 또 2015년도에 이제 MX 데이 행사에 가서 행사장에서 재밌게 놀면서 있었는데 이제 배우 박혜진 님이 그때 개인 컬렉션을 그 행사장에 전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막 감탄하고 있었는데 박혜진 님이 왔었는데 그 박혜진 님이 나이키매니아닷컴 회원이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 막 불거지고 있었던 때여서 막 우리끼리 막 남해 하면서 막 지인들끼리 막 하다가 어저께 되게 운 좋게 이제 박혜진 님이랑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게 됐고, 그리고 맥스 제로를 현장에서 추첨을 했는데 그때 아마 DJ 소다님이 뽑으셨을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걸렸거든요. 당시에는 여자친구였고. 그래서 추첨 당첨이 돼서 너무 기뻤고. 에어맥스 모델 총 몇 쪽 가지고 계세요? 못해도 그렇게 많은 카테고리를 차지하진 않아. 왜냐면 가수분의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 3-40쪽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뭐 50쪽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0쪽, 40쪽 내외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에어맥스로만 치면은 그래도 한 50쪽은 되지 않을까요? 형의 최애 에어맥스는? 바로 꺼내면 되나? 이거는 사실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 이거는 갖고 있는 게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고. 뭔 우지 레드 컬러? 처음에 샀던 거는 제가 나이키에서 근무를 할 때 처음 근무를 했었을 때 이제
샀던 신발이 에어맥스, 그때가 13년도 12년도 말 13년도 에어맥스 데이 해가지고 매장에서 이제 베이컨 맥스인데 이게 콜라보인데 그 콜라보한 브랜드의 로고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컬러로만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냈다는 게 좀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OG 그 두 가지 컬러랑 90OG 두 가지 컬러, 그리고 180 울트라 마리 이렇게 5모델 좋아합니다. 가피는 에어맥스 97을 갖고 있고 밑에는 360 에어를 그래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을 만들었고 뭐 360 에어가 뭐 매력적이다 이런 거보다 그냥 컬러 자체가 너무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사파리 패턴이나 뭐 파란색에 보라색을 넣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컬러웨이가 되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에어맥스 95 미타 스니커즈 프로토타입을 가장 좋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취향이랑 되게 부합하고 저는 되게 OG 컬러를 좋아하고 그런 각 제품의 OG 컬러들에 대한 의미를 되게 좀 나름대로 많이 부여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일 상징적인 거고 그 컬러들이 나머지 컬러들도 대변을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잘 신었고 사실 이제는 좀 신기가 힘들어. 이제 맥스가 이렇게 다 에어가 다 벌어지고 가소분해는 없는데 이게 또 소재가 이러다 보니까 접착이 안 된다. 사실 얼마 전에 레트로가 그때도 에어맥스 데이 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옛날 거를 가수분해가 이미 진행된 상태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 레트로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발매 날 바로 구매를 했죠. 이거는 이베이에서 샀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베이 아니면 그레이드에서 샀을 거야. 예전에 95년, 96년, 97년 당시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에어맥스 붐, 그 에어맥스 붐이라는 사건을 재조명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일본의 스니커 잡지 중에 분이라는 스니커 매거진이 있는데 거기서 공개됐던 그 세르지오 로자노라는 맥스 95 디자이너의 스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샘플이 있거든요. 초기 샘플. 근데 거기에 보면은 95 텅이 블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타 스니커즈에서 재현을 한 거고 그 모델 안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에어맥스 붐 시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고 그 에어맥스 붐이라는 그런 사건과 현상이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스니커 문화가 퍼져나가는 그런 발상지가 됐던 거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부분도 좋아하고 문화적인 부분도 좋아하고 신발의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막 얽혀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던 거고 상소를 갖고 나도 웍스아웃에서 50%인가 70%인가 할인받아서 샀던 것 같은데 5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에어맥스 97의 첫 컬러웨이였어. 그건 어떻게 이건 하나만 못 고를 것 같아요. 아트모스 바이오테크도 너무 갖고 싶고 방금 그 최애 에어맥스의 하이퍼 스트라이크 뭐 어떻게 보면 FNF? 파워월, 블랙 올리브, 암스텔담, 알버트 하인 다 그렇지 않나? 조금 달라요. 그거는 이제 텅에 로고가 있고 전 세계 이제 24종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갖고 싶습니다. 발매하는 세일즈 샘플. 그래서 가피는 그러니까 이제 리플렉티브 부분들은 파은, 에어맥스 파은 갖고 있고 밑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어처 컨셉 JP 아시아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진 컬러가 사실 프로모 샘플이 있어. 그리고 아는 동생 그때 우리 신발 그거 했을 때 도와줬던 지호라는 동생네 집에 아크릴 박스 안에 이거를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발매를 안 한 컬러기 때문에 되게 매력이 있었던 신발인데 뭐 재발매하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상설까지 갔던 이유가 뭐겠어. 뭐 사실 이제는 뭐 맥스 자체가 인기가 떨어지고 뭐 실버 블렛이나 이런 것들도 상설을 가고 할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 블렛보다 더 사실 인기가 없던 제품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매한 거는 내 어렸을 때 그 사진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프로모 샘플. 그때는 사진 자체가 전설이었거든. 왜냐면은 사진으로만 보고 실물로 볼 수 없었던 신발들에 대한 로망들이 되게 컸어. 개인적으로는 그런 비지블 에어의 발전된 과정을 컬렉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꽤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모델들 뭐 1, 맥스 라이트, 뭐 180, 뭐 95, 96, 97, 98 이런 거는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되게 잘 모르는 그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중들한테 그리고 뭐 스니커 문화적으로 인기가 막 많았던 제품은 아니지만 그런 에어백의 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중요했던 모델들이 꽤 있어요. 뭐 료코, 흰빨검, 뭐 흰파검 다 레트로. 그러니까 료코는 우먼즈 제품이라서 뭐 복각을 안 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뭐 에어맥스 DN이랑 유사하게 생긴 동글동글동글하게 뒤에 실쪽에 있던 2001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케이스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완성을 시켜서 기회가 된다면 뭐 칩스를 통해서라든지 잘 잊혀진 뭐 뒤에 뭐 가려져 있던 그런 얘기까지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나름대로 이렇게 컬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인데 또 마지막? 에어맥스 데이에 바라는 점은? 에어맥스 데이에 바라는 것이라면 에어맥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다 같이 이제 추억을 공유하고 그런 자기만의 스토리들을 같이 이제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신발 살 때마다 스토리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들이 공유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행사를 나이키에서 크게 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신발을 많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에어맥스 하나쯤은 다 신발장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 에어맥스 데이를 알고 그날만큼은 다 같이 좀 신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에어맥스가 인기가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알지? 유럽 쪽이란 네. 말이야. 영국 뭐 그렇죠. 뭐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 친구들인데 걔네들의 맥스를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한국에서의 에어맥스의 이야기들은 사실 그걸로 시작하거든. 내가 초창기에 얘기했던 그 당시에는 뿅뿅이라고 불렀어. 맥스 뿅뿅.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온우리 패션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남해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남해 활동을 했어. 나이키 매니아 그 파란 남해. 근데 그 형이 그 맥스 95 신다 보면은 에어에 유격이 생겨가지고 끽끽끽끽 소리 나는 거 알아? 네. 그거를 애들이 그 비싼 돈, 중고를 그 비싼 돈 주고 사서 뿅뿅뿅뿅 신고 다닌다 그래서 뿅뿅이란 말이 생긴 거야. 그런 것들도 이야기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 왜 그 뿅뿅뿅뿅 거리면서 그 다 썩어가는 신발들 95년도에 발매한 거를 2002년, 2003년도에 신었으면 7, 8년 지난 중고, 지금은 사람들이 신발을 아껴 신지만 그때는 아껴 신지 않았어. 매년 에어맥스 데이 행사를 참여했던 입장으로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었고 좀 설레었던 경험 중에 한 개가, 에어맥스를 일반 사람이 신청을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스튜디오에 가서 막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고 막. 근데 저는 그때 막 너무 급박하게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헤매긴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신광님이 그 네온서울 디자인해서 잘 돼가지고 이제 제품 출시까지 됐었죠. 이제 그런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의 그런 체험을 진짜 막 엄청 깊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단순히 신발을 보고 신고 이제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뭔가 나이키와 에어맥스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경험을 해서 진짜 진정한 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당시엔 그랬어. 저는 씹창을 신고 다니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씹창 신발을 신고도 너무 좋은 거야. 그 중고 나도 에어에서 막 찌걱찌걱 뿅뿅 막 소리 나지만 그래도 그 에어맥스를 신었다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막 신발 아무도 모르지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지냈던 세대들, 그리고 뭐 2000년대 중반 뭐 에어맥스 발매한, 사실 과도기잖아 중간은.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넘어오면서 에어맥스가 다시 인기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좀 이렇게 꺾이고 올라가고 반복을 하는데, 그런 한국의 이야기들을 좀 잘 담았으면 좋겠어. 네, 제가 이번 기회에 되게 운 좋게도 스니커즈 라이브 3월 22일 금요일 7시에 오후 7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방송에 호스트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진행을 하면서 게스트 두 분이랑 같이 에어맥스의 헤리티지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쇼크 드랍도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재밌게 봐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